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국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국어의 주제는 미래사회입니다.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의 창출 및 유통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정보사회, 자동화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보사회는 무한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무대로 한 시장 형성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보통신은 이러한 미래정보사회의 기초가 되며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분야의 발전으로 자동화 사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산업부문, 무역, 은행, 금융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각종 자동기기,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울 제목은 자동화 사회입니다. 자동화는 제조업에서 생산 과정을 자동화시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가정 자동화가 있습니다. 먼저 공장 자동화는 공장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각종 장비를 이용합니다. 좁게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과 넓게는 제품을 주문받고 출하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모두를 말합니다. 다음은 사무 자동화인데요. 정확한 판단으로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 계좌의 잔고와 이자 계산을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자동화시켜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다음 가정 자동화는 전화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전열기구를 비롯해 각 방의 창문이나 현관의 문까지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집 안의 가전제품, 조명기기, 음향기기 등을 전화로 켜고 끌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과 가스 누출, 화재, 도난 시에 경고음을 울려주는 방범 자동 감지 기능, 현관이나 대문의 상황을 알려주는 비디오 전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270쪽을 보세요. 사진 2장이 있는데요. 사진 속 기계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은 TV나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미래의 기계였지만 그 미래의 기계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전기, 전자, 기계, 자동화, 전산 등의 일반 산업 부문의 첨단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와 같은 군사 로봇은 폭발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깊은 바닷속 탐사나 우주 탐사 등에도 활용됩니다. 또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 로봇,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형 로봇 등도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무선 조정 자동기계였다면 지능형 로봇은 사람처럼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인간과 유사한 기계인간을 의미합니다. 지능형 로봇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있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친하게 지내면서 오락,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이나 건물 또는 기계에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인간과 환경을 인지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책 속의 두 사진의 로봇을 보시면 로봇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로봇이 집안일을 하고 있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사회는 정보 사회 또는 자동화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공장의 생산 과정을 컴퓨터나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가동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청소나 빨래, 설거지나 요리 등 사람이 해왔던 여러 집안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오른쪽 사진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로봇이 있네요.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로봇은 아이의 학습 및 놀이에 도움을 주며 친근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책 아래를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능 로봇 시장 예측 규모라고 써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러한 지능형 로봇 시장을 예측한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0년에는 개인 로봇을 보급하고 간단한 청소를 하는 청소 로봇을 중심으로 한 시장 형성 단계였습니다. 10년 후 2010년에는 서비스 로봇이 보급되면서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복지 로봇이 등장해 로봇 시장의 확산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확산을 기반으로 2020년에는 각 분야의 특성화된 로봇을 비롯하여 서비스 로봇들이 만들어지면서 1가구 1로봇, 즉 각 가정에 지금의 컴퓨터와 같이 로봇이 하나씩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표를 보시면 점점 로봇이 활용되는 범위가 커지고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이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인간과 공존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로봇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사회 변화와 오른쪽에는 그것에 필요한 로봇의 기능이 나와 있네요. 왼쪽의 사회 변화를 보시면 노인 인구의 증가라고 써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로봇의 기능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로봇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집안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독신자의 증가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독신자는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독신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친구 로봇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화 사회에 대한 알렉스 씨와 영수 씨의 대화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동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원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사 봤어? 반응이 굉장하던데? 어제 뉴스에서 봤어. 지금까지는 수술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직접 수술을 도와준다고 하니 대단하지. 3차원의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니까 의사의 손떨림도 방지할 수 있고 미세한 봉합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수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더군. 하긴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자동화되었으니 그게 먼 세상 얘기도 아니지 뭐.
맞아. 지난주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하나? 이러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그건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한다 손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없앨 수 없을 거야. 모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원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사 봤어? 반응이 굉장하던데? 여기에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기초 및 첨단 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기관입니다. 카이스트라고도 합니다. 과학기술원에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신문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신문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굉장하다는 반응이 아주 좋다, 대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어. 지금까지는 수술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직접 수술을 도와준다고 하니 대단하지. 지금까지 개발된 로봇은 수술할 때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할 때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절개는 째거나 갈라서 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개 부위는 수술을 위해서 몸의 일부를 칼로 째어서 연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정되다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술 보조 로봇은 수술할 때 위치를 정해주거나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간단하고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직접 수술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알렉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3차원의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니까 의사의 손떨림도 방지할 수 있고 미세한 봉합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 여기에서 3차원 입체 영상은 3D라고도 하는데요. 1차원은 직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차원은 좀 더 생생하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격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도하다는 수술을 위해서 수술 칼을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입체 영상을 통해서 원격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원격으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의사의 손 떨리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미세한 봉합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세하다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봉합은 수술을 하려고 절단한 자리나 외상으로 갈라진 자리를 꿰매어 붙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수술 로봇은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진행하니까 의사의 손떨림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아주 작게 꿰매는 일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계속해서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수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더군. 하긴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자동화되었으니 그게 먼 세상 얘기도 아니지 뭐. 기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앞으로는 수술할 때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조는 보태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긴이라고 했는데요. 하긴은 하기는의 줄임말로 사실을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이며 앞에서 말한 것을 긍정하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한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로봇에 대해 긍정을 하면서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자동화되었으니 그게 먼 세상 얘기도 아니지 뭐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거치다는 지나거나 들르다라는 의미로 모든 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일들이 지금은 거의 자동화되어 기계가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수술 로봇은 아주 먼 세상 얘기도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렉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지난주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 알렉스 씨는 지난주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다녀왔네요. 전시회에 전시된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판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조작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능형 기계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하나? 이러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기계들이 나오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면 우리는, 즉 사람은 뭘 해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이러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협을 받다는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던 모든 일들을 기계나 로봇이 다 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존재하는 가치가 위험을 느끼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여기에서 문법 기 나름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이나 행위의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수 씨가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은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것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존하다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구현하다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쓰이는 길, 쓰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세상을 사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서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한다 손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없앨 수 없을 거야. 인간 친화적인 로봇에서 친화적이다는 서로 뜻이 맞거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해서 인간 친화적인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에 맞춰서 사이좋게 지내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는 선행문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후행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문법 다고 하더라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통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아무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애다는 없다의 사동형으로 어떤 일이나 현상을 없어지게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봇을 개발할 때 인간이 필요한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없앨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로봇 개발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앨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알렉스 씨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로봇의 개발에 대해 알렉스 씨와 영수 씨의 대화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로봇의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알렉스 씨의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 대해 걱정하는 영수 씨의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대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책 271쪽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풀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알렉스와 영수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보실까요? 1번, 로봇의 판매 전략. 여기에서 전략은 어떠한 일을 할 때의 방법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을 의미하죠. 알렉스 씨와 영수 씨의 대화에서 이런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번, 로봇의 활용이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화에서 알렉스 씨와 영수 씨는 로봇의 여러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음 3번을 보실까요? 3번, 미래의 로봇. 미래의 로봇에 대해서는 영수 씨가 수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4번을 볼까요? 4번,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마지막 알렉스 씨가 인간과 로봇의 공존에 대해서 언급했죠. 3번과 4번은 모두 영수 씨나 알렉스 씨가 일방적으로 느낀 점이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알렉스 씨와 영수 씨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바로 2번 로봇의 활용이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로봇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보실까요? 위 대화에서 말한 자동화의 예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답을 쓰셨나요? 네, 바로 수술 보조 로봇이었죠. 기존에 수술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한정적인 역할만 할 수 있었던 로봇이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여 직접 수술을 도와주는 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과학기술의 발달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272쪽을 보세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부작용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부작용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있는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접 만날 일도 줄어들고 끈끈한 인간미도 없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끈끈한 인간미에서 끈끈하다는 원래는 끈기가 많아서 자꾸 들러붙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인데 인간관계에서 정이나 유대감이 아주 강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인간미는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친밀하고 정다운 인정의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에 직접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친밀감이나 인정의 느낌도 점점 줄어들면서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은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와 여러 곳에 있는 단말기가 통신회선을 통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자료를 주고받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반대 개념으로 단말기의 입출력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연계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를 실제의 공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통해 형성된 관계라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전시회나 대회 등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화 속에서 소원해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온라인상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취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를 온라인상에서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공간에서도 전시회나 대회 등을 만들어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남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화 속에서 소원해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원해지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왕래하는 일이 없이 멀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동화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는데, 여러 활동을 만들어 멀어진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발달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S나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요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익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익명성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바이러스 등을 퍼뜨리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인터넷 예절을 만들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를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고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